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목요일에는 항상 좀 편안하게 저희가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골라온 좋은 책들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오신 책은 왜 만화책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표지가 좀 화려하고 특이하죠. 만화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목도 되게 특이해요. 제목이 뭐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제목에 너무 서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에. 소설집이에요. 앤솔러지로 이제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책인데요. 아, 여러 작가들이? 네, 그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요즘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것 중 하나잖아요. 바로 MBTI인데 뭐 워낙에 유명하고 많이들 말하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네. 굳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쉽게 말해 성격 유형 검사죠. 그래서 뭐 인간의 특성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뭐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총 16가지 조합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건데요. 이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구분했던 성격보다는 좀 더 개개인별 특징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요즘은 이제 친구들뿐 아니라 정말 소개팅 자리에서도 처음에 그런 것도 물어보고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것처럼. 네, 심지어는 최근에는 채용에도 이 MBTI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저 심심풀이 성격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전 사회적으로 넓게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MBTI와 관련한 소설집이 좀 출간이 돼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소설집이에요? 네네. MBTI 유형들의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집이에요. 네네. 이것도 상상력이 참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어떤 분 컬파미님께서 그놈의 MBTI. 맞아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네. 짜증을 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심정을 잠시 좀 대변하려고 맞습니다. 읽은 건데요. 네. 너무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또 얘기 아니야 하는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자, 관련된 소설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순문학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는 문학장 안에서 출간이 돼서 더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MBTI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에게 환영받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되고 심지어는 사실 통속적인 이제 화제라는 이미지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편 소설까지 쓰게 되다니 과연 한국 문학, 뭐 문학성이란 무엇인지 나름 진지한 질문으로까지 좀 뻗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떤 취지 혹은 어떤 결과로 이 소설집이 묶였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네, 읽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든 유형 16가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나와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이 책에는 총 6가지 유형의 소개가 되는데 그 6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6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뭐 INTJ, INTP, ENTP, ENFP, INFJ, INFP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 거만 알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도 여기 INFJ가 속하긴 하지만 제 성격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잠깐 뭐 그 INFJ는 어떤 거죠? INFJ는 보통 옹호자라고 해서 좀 평화주의자에 가까운 이미지. 뭐 INTJ는 전략가형, 뭐 INTP는 논리술사, ENFP는 활동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ENFP인데. 정말요? 네. 그러시군요. 이 찾아보면은 다 이제 설명들은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각 소설을 쓴 소설가들이 자신의 유형들에 대한 인물로 소설을 쓰는 경우가 이 책의 대다수라는 점인데요. 사실 그래야 제일 정확하게 알죠. 맞아요. 사실 자기 유형 말고는 혈액형이나 별자리도. 저는 몰라요. 다른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그만큼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나 말고 타인의 유형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좀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네. 예. 자, 그럼 얘기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소설이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 이제 처음에 실려있는 정대건이라는 소설가의 디나이얼 인티제는 제목 그대로 인티제라는 유형을 좀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특징 인티제가 INTJ. 네. 근데 이 INTJ의 특징 자체가 MBTI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냉소적인 네 맞아요. 네. 그놈의 MBTI. 예. 이제 이 인물인 주인공 경민은 영화 감독인데요. 예. 소개팅 자리에서 어느 날 상대방인 은주가 첫 질문이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MBTI가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근데 사실은 자신은 은주가 마음에 드는데 은주가 자신은 INTJ 유형과 가장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자기가 INTJ라면서요. 네, 경민은 검사를 해보니까 INTJ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은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만남을 거듭하면서 그놈의 MBTI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결국 은주가 역시 안 맞아요 하고서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담겨 있기도 하고 오래전 이제 헤어진 연인도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친구도 MBTI 검사를 하진 않았고 그런 거 싫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같은 유형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전혀 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게 맞는지 혹은 비슷한 사람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게 맞는지. 야, 이건 참 어려운 숙제예요. 네, 원래 끌리기는 반대가 끌릴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네. 살 때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그 전 연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같은 그쵸. 것도 다루어지면서 물론 이 소설은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답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않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TI를 둘러싼 요즘 이 이야기와 가장 현실적으로 맞닿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MBTI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 집단에서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니까 여기에 쓰고 네네네.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기업에서 사실은 이런 거를 맞아요. 쓰는 거잖아요. 여기 예. 작가 후기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정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소설가들이 발명해낸 그런 유형 이제 구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어떤 특징을 지녔고 무엇이 비슷하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위한 집단을 위한 유형 분석에 가까운데 그래서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MBTI를 과연 우리가 소설로까지 만나야 했나라는 질문을 또 한 번 가져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이 제목 자체가 리트머스지처럼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그거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부감을 들어하는 쪽과 반갑게 자신의 유형을 밝히고 타인에게 또 당신은 무슨 유형인가요? 물어보는 사람으로 나뉠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는 저도 여기에 속하긴 하지만 하나의 유형 안에서 자신이 재단당할까 봐 그렇죠. 싫어하는. 네. 왜냐하면 E도 있고 I도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경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틀지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그리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MBTI에 열광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와 타인에 대해 알고 싶은데 싶다. 알질 못하는 상황이다. 네, 여기 소설집 안에도 제목이 알고 싶은 마음이란 소설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이러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꼭 각 유형의 이야기들이 연인 관계에만 적용되지는 않겠죠. 설마. 맞습니다. 예. 또 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 서구은 소설가의 도도의 단추라는 이제 귀여운 제목의 소설은 ENTP 유형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인물은 뭐 좋다 싫다보다는 모든 기준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삼는 인물들이라고 이 안에선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인물인 영지는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특히나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좀 냉소적인 태도, 살갑지 못한 태도를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도도는 자신이 어쩌다 키우게 된 고슴도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커플 매니저로 일을 하는 영지가 고슴도치를 돌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답답한 면을
주부님이나마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MFP 그러니까 ENFP 유형을 다룬 이유리 소설가의 소설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제목이 그때는 그때 가서인데 이게 바로 MFP 유형을 좀 제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로 MFP는 자신이 흥미있는 걸 가장 강렬하게 맞아요. 좇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번 꽂히면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맞습니다. 흥미를 좀 잃기도 하고 자주 싶게. 잃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인물인 이제 주인공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들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아쿠아리움에서 새벽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동거하던 오랜 연인에게 너는 미래를 나에게 기생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주인공인 나는 아쿠아리움 청소가 생각보다 적성에 너무 잘 맞고 지금의 생활에 조금 자족하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현실적인 연인으로부터는 냉정한 얘기를 듣고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자조하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으로 만족할까? 이런 또 비슷한 인물인 어떤 이제 60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기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타인의 어떤 지적을 듣게 되면은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렇죠. 특히나 나에게만 좀 빠져 있는 경우에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유형을 이렇게 다 떼어놓고 읽더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지니면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소설 속에서 늘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소설을 굳이 MBTI 소설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 소설에 실려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그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을 읽어내면서 아 소설이란 우리한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좀 다시금 깨닫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MBTI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유형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소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 공부를 하는 MBTI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 사실은.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작품집에 작품을 실은 작가들이 거의 뭐 등단한 지 1, 2년 그러니까 책을 뭐 내도 한두 권 정도의 이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신인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MBTI라는 어쩌면 전형적인 것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더 신선하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걸 다루면서도 뻔하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소설집이 갖춘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 3권이 더 출간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의 유형의 인물이 궁금한 분들 혹은 내 연인, 친구 그렇게 궁금한 분들도 앞으로 나올 책들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여러 명의 소설가가 참여한 소설집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